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 먹었습니다. 라면 먹었고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바쁘고 게을러져가지고 라면으로 때우고 있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제 사비로 갑니다. 제 사비로 비행기값, 티켓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로 바로 가는 비행기 없어가지고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페리 배 보트 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는 건데 거기 2박 3일 3박 4일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값, 티켓 제가 다 부담하고요. 호텔 다 부담하고 밥 먹는 거 부담하고 다 부담해서 갑니다. 부담해서 하면은 한 100만 원 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 좀 넘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데 회사원인데 출장을 사비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미국 대기업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제가 그 시뮬레이션부터 베셀 사이징, 인터널 같은 거 디자인, 그런 어떤 전체적인 파이핑 다 이제 디자인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디자인은 두바이에서 하지만 제작은 이제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에 저희 그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 공장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지금 다 이제 조립을 다 하고 이제 그거를 사이트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로 이제 배로 해서 보내기 직전이에요. 한 일주일, 2주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가서 인스펙션을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뭐 다이렉터에서 아니 인스펙터 보통 검사관을 그 계약으로 해가지고 서드파티 해가지고 계약으로 해가지고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다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서드파티 돈 줘가면서 엄청 비쌉니다. 돈이 검사관은 그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뭐 6개월간 뭐 3개월간 해가지고 비싼 돈 줘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굳이 그것도 메케니컬도 아니고 파이핑도 아닌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검사관 그 사람이 되게 유능한 검사관이라서 뭐 잘 할 거다.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이 없다. 이 프로젝트에 지금 마진이 많이 없다. 그래서 뭐 비행기 값이고 뭐 이거를 왜냐면은 지금 출장 가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또 많이 더 가야 되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I will pay for my ticket, everything. 나한테 매너만 달라. 왜냐면 이제 제가 다음 달에 7월 초중순쯤에 한국으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이제 2주 동안 가거든요.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 가기 전에 한 2, 3일을 인도네시아 출장을 붙여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였고 출장 갔다가 저는 바로 이제 한국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뭐 티켓 다 할 테니까 나한테 그 3박 4일이죠. 그 시간을 내 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 맨아워를 달라. 뭐 한 16시간 3일이면 뭐 24시간이죠. 맞나요? 8시간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달라. 그래서 내 휴가 쓰지 않게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승낙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의아해하죠. 왜 굳이 가려고 하냐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돈 주고 가게 됐습니다. 승인이 다 났고요. 제가 티켓도 제가 예약을 다 했고요. 호텔도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호텔도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왕복 티켓으로 그냥 하면은 되게 굉장히 제가 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두바이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이 신용카드가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한테 나오는 카드라서 비행값이 한 20%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왕복을 한 6, 7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왕복으로 안 되니까 그 할인 혜택도 못 받죠. 그리고 제가 그 인도네시아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두바이 이렇게 하는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닉은 굳이 돈을 사비를 들어가면서 출장을 가느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안만 봤으면은 제가 200만 원 내 돈 줘가면서 출장 가는 거, 그것도 뭐 내 돈 줘가면서 일하러 가는 거죠. 일도 엄청 빡실 겁니다. 왜냐면 현장 가서 뭐 체크 다 하고, 날씨도 엄청 덥죠. 커버를 입으니까 땀도 많이 나죠. 엄청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지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하는데, 2박 3일 2일만 있거든요. 2일만 있는다는 거는 거의 제가 밤에도 어떻게 라이트 킬 수 있으면 켜달라고 해가지고 뭐 밤을 새든지 해가지고 체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빡센 작업인데 내 돈 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일 배울 때 외국인 사수랑 같이 가서 배우고,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갔고,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말하면은 그 제작하는 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이트 뭐 아프리카라든지 오프쇼에 그거를 딜리버리를 한 다음에 또 거기도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직접 돌리고 운전을 하고 잘 퍼포먼스가 나오지 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고,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거기서 많이 머무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패키지를 또 왜 가느냐, 갈 필요가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다 많이 봤거든요. 밸브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뭐 베스텔 레브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뭐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건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번에 제 돈을 굳이 내고 가느냐. 제가 두바이에 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뭐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차체라든지 뭐 만들 수 있는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정말 디테일한 부속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디테일한 부품 있잖아요. 그 부품으로 인해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품, 이 엔진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국 업체라든지 그런 데다 맡기지 않고 어디 정말 인증된 업체, 독일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서 사와서 그걸 이제 거기다 껴서 조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하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가스 디스트리뷰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컬럼에 들어가는 패킹, 스트러처 패킹이라든지 뭐 트레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터널에 적합화된 벤더한테서 그 디자인을 그 벤더한테 맡겨서 거기서 인터널을 사서 저희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바이 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여기서 그런 인터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하냐면, 그 3D 모델링 있잖아요. 솔리드웍스라고, 정말 우리 3D 프린트 보면은 막 뭐 모델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3D 프린트로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리드웍스는 3D 모델링으로 이런 그 쇠 구조물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면을 뽑습니다. 2D 위에서 본 탑뷰, 사이드뷰 이런 거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작할 수 있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도면을 주고, 그냥 그 제작 업체는 저희가 디자인한 도면으로 갖다가 정말 그걸 쇠로 용접할 때 용접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거를 뭐 해외 유명한 업체에다가 디자인부터 시작해 제작까지 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보통 제작하는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만들면 한 30만 원?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에 오니까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핵심 부품을 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3D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디자인 이렇게 해달라, 뭐 각도는 어느 정도 해주고 뭐 간격은 얼마나 해주고 이런
플레이트 간격은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그냥 3D 모델러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면을 찍어내고 제작을 하고, 와 그걸 보고 야 여기는 그냥 다 만드는구나. 그냥 아예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뭐 부속품 크리티컬한 거를 다 그냥 자기네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기술이다.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를 이거를 디자인하고 뭐 3D 모델링도 배우면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3D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 그 사람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알바를 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금방 만드니까 싼 가격에 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가격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 이거 우리가 뭐 3D 모델링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EPC에서는 어땠냐면 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돌아가 봐 제대로 그러면 그 돈 누가 책임질 거면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공기라든 그 딜레이라든 이건 누가 책임질 건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근데 두바이는 이거 한번 해보자.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책임은 CEO. 내가 질게. 이렇게 이러는 거야. CEO는 내가 질게 하면서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 3D 모델링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인도 사람 널린 게 인도 사람입니다. 그냥 인도 사람 고용해가지고 싼 가격에 3D 모델링 하게 하고 또 우리 그 디자인 팀끼리 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서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 이거 좀 자신 있어. 왜냐면은 이걸 봤는데 다른 업체에서 유럽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고 뭐 사용을 해보니까 잘 돌아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면은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니까 그냥 코스트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예를 들면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에서 살 게 아니라 야 타이어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잖아. 왜 안 될 건 뭐야? 그럼 누가 뭐 야 타이어 뭐 해가지고 뭐 제대로 뭐 미끄러진다거나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긍정적이야. 야 한번 해보자. 뭐 타이어 그냥 하나 사가지고 한국 타이어 사가지고 그 모양 보고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이런 분위기라서 되게 기회가 주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뭔가 책임이 있다면은 CEO 내가 질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주니어 때라든지 아니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현장 가서 배운 게 뭐냐, 왜 현장을 가고 싶었냐면 이거를 되게 복잡한 구조물들은 이제 도면은 2D거든요. 탑뷰 아니면 사이드 뷰 뭐 이런 뷰라 가지고 복잡하면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3D 모델링을 보지 않는 이상 이게 과연 어떻게 생긴 거야? 구멍이 어디에 난 거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D 모델링 한 거를 그 업체가 쉐어링 하지도 않고 네이티브 파일을 우리한테 보내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탑뷰랑 사이드만 보고 그냥 거기서 제작해 주는 거 받아서 그냥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같으면은 제가 주니어 때는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탑뷰랑 사이드뷰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D로 어떻게 생겼는지 갖고 현장 가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굴곡은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은 위에서 어떻게 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또 요번에 다른 이제 유럽 업체에서 산 게 있거든요. 인터널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제가 스태틱헤드랑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적인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메케니컬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이걸 용접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용접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플레이트를 밴딩을 딱 해가지고 틈을 착착착착 만든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제작을 이 부분을 용접을 한 건지 아니면은 밴딩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게 궁금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형상 이해를 목적으로 현장에 가고 싶었다면 이제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걸 만들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3D 모델러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명하려면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제작을 어떻게 얘네가 한 거지,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인터널을. 그래서 뭐 동영상도 다 디테일하게 찍을 것이고, 용접은 어떻게 용접을 했는지, 어디로 밑에서 용접을 했는지, 위에서 용접을 했는지, 아니면 용접하면서 열 때문에 이게 휘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제작할까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얘네가 어떻게 제작했고 어디서 용접을 어떻게 했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동영상 다 찍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굳이 비싼 가격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제 CEO가 만약에 믿어준다면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게 잘 돌아가. 그러면 또 이제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뭐 플랜트는 정말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런 테크니컬이 아니거든요. 그냥 카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카피 복사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카피 복사를 하되 우리가 더 디벨롭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형상만 제대로 3D 모델러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만들고,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똑같이만 만든다고 하면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정말 제가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사진도 찍고, 이런 목적에서 제 돈을 굳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을 다 찍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걸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CEO라든지 어떤 탑 매니지먼트 팀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야 봐라, 내가 동영상을 다 찍었다, 디테일하게 다 찍었다, 1시간 이상 똑같은 것만 계속 찍으려고요. 그냥 계속 찍어가지고 만약에 어디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돌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거 영상, 우리 영상도 있고 이거랑 똑같이만 만들면은 뭐 문제 없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거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디자인을 안 한 이유가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그렇고,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용접이라든지 제작 같은 거를 누가 관심 안 갖죠. 그렇다고 메케니컬이 그거를 관심 갖지도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왜? 항상 어디가 사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만들어도 뭐 법에 저촉될 건 없습니다. 굳이 뭐 이제 이거 우리 거랑 비슷해 라고 했을 때 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형상을 쓸모없는 부분을, 형상을 네모난 거를 동그랗게 만들고 우리가 좀 더 디벨롭 시킨다면은 우리가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방법이 요즘에 경쟁이 심한 이런 시대에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두바이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해외에서 사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직접 그 실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 돈을 굳이 내고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건 나만 아는 기술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보고 아무도 못 봅니다. 왜냐면 이거를 사진도 찍지도 못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걸 한번 베슬 안에 인스톨하고 매뉴얼 닫아버리면 뜯지를 못합니다, 다시. 그리고 이걸 딜리버리를 해요. 딜리버리 하면은 사진 자체를 공장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여수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공업단지에는 이거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샵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디자이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샵은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고 하니까 내가 내 물건을 사진 찍겠다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 놓고 막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아무렇게나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 내 돈 들어가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니 또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나대려고 하지?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야, 너무 나댄다? 이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저의 그런 어떤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일단 제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쭉 제작되는 거를 이제 이메일 통해서 받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 내가 도면으로는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고 페인팅은 어떻게 했고 밸브는 잘 설치가 돼 있는지, 체크 밸브는 거꾸로 설치가 안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어떤 내가 만든 뭔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겨. EPC에서는 그런 게 거의 생길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만든 거를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이트로 다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그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이 부서가 아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스펙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굳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현장에 그 샵에 가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인스펙터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난 뭐 이걸 보시는 인스펙터 분들 중에, 감독관 중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독관도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메카니컬이냐 아니면 용접 백그라운드냐. 그러면 용접 백그라운드는 용접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사를 잘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놓치고, 뭐 인스트루먼트 백그라운드를 가진 검사관이 감독관이다. 그러면 인스트루먼트 쪽은 굉장히 잘 할 텐데 뭐 페인트라든지 용접 이런 걸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가진 감독관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인스펙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디자인을 했고 왜 파이프가 굳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고, 그리고 제가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왜 내가 P&ID를 내 손으로 하나 다 그리고 만들고 사이징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관 중에서 제가 P&ID를 읽지를 못하는 감독관을 종종 봤어요. 그 감독관들은 용접이라든지 페인트,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것만 알지 P&ID를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뭐 체크 밸브가 어디가 이 플로우 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감독관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관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감독관이 뭐뭐를 잡아냈는지를 리스트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내봐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거를 잡아냈는지를 제가 한번 딱 보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받아봤는데 되게 엉성한 거예요. 엉성하고 그냥 약간 뭐 파이프 하나씩 타가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코멘트 수준이 정말 굉장히 수준이 낮은 코멘트였어요. 뭐 이거 설치가 안 됐다, 설치해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정말 인스펙션이 뭔지를 이제 알려주고 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메카니컬이라든지 뱃살도 다 열게 해가지고 인터널에 있는 인터널 파이프는 제대로 용접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밸브가 이제 이렇게 뭐 볼밸브 같은 경우는 90도로 이렇게 하면은 닫히고 이렇게 하면 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스톨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밸브 열고 닫히는 신경 안 거는 밸브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밸브 손잡이가 어디에 딱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3D 모드에서 그걸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잡아낼 거고요. 그리고 뭐 인터널은 당연하고, 그리고 뭐 어떤 P&ID적으로 이 밸브가 이 레벨 게이지랑 보이는 쪽으로 이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제 저는 오퍼레이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하다가 이거 잘못 설치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알거든요, 경험으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이런 게 바로 인스펙션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이제 왜 프로세스 엔지니어, 프로세스지만은 메케니컬 아니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지를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인스펙터가 잡아낸 어떤 이런 에러랑 내가 잡아낸 에러랑 한번 봐라라고 할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감독을 한 거냐. 이대로 현장 가가지고 하면은 현장에서 개고생하고, 현장에서 만약에 우리 실수도 뭐를 용접하고 자르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인스펙션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글쎄 회사에서 본다면은 아마 징계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회사 기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좀 약간 그게 걱정스럽긴 한데, 이걸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문만 안 내면은, 소문 낼까요? 소문 내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은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공유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정말 분들이, 공대 나오신 분들이 진정한 엔지니어가 현장 가가지고 어떤 거를 어떻게 체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